어떻게 보면 이제 지주 분들이 좀 크고 넓게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좀 개발을 해서 끝내겠다, 털어내겠다 이런 식이었으면 지상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 폐공장 이 느낌 그대로 계속 갈 거야. 난 임대수익을 계속 내겠어. 토지에 대한 이 가치를 난 앞으로도 전망 있을 거라 보고 있으니 계속 끌고 갈 거야 하는 분들이 대인 척도처럼 빠져버리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스러운 중개생활의 조용현 매니저입니다. 성수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시 찾아온 성국빈 매니저입니다. 제가 성국빈 매니저님을 좀 많이 모시고 오는 이유가 말씀을 또 잘하시고 또 자료 준비를 되게 잘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편해서 크게 한턱 써줘야 그래서 커피도 제가 사달라 그랬어요. 사드려주세요.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사달라고 뻔뻔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는 성수동에 60개가 넘는 지산이 있잖아요. 60개나 돼요? 도대체 왜 성수동에는 이렇게 많은 업무시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한번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브랜드 사업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겹게 얘기를 했던 성수의 지대에 대해서 또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은 준공업 지역이잖아요. 여기 대부분의 이제 섹터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의 어떤 인센티브가 크다 보니 그래서 더더욱이 좀 높은 건물들, 넓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을까. 근데 이제 높은 건물, 넓은 건물들을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것보다는 업무 시설이 많잖아요. 강남만 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빌딩 숲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수에 이제 많은 업무 시설들이 모이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성수의 지리적 이점이 아무래도 엄청나게 크죠. 지리적 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강남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여긴 강북이잖아요. 애매하게 걸쳐있죠. 보면은 성수 그리고 뚝섬이 이제 개발되기 이전에는 여기 매번 비만 오면은 물이 넘치는 물이 넘쳐서 뚝섬이 완전 섬처럼 분리가 됐었대요. 그래서 뚝섬. 네, 그래서 뚝섬이었는데 뚝 떨어진 섬이라 뚝섬인가? 그거 모르겠어요? 이거 팩트체크 필요 없어 보입니다. 점점 이제 산업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을 통해서 다리도 있고 도로도 만들면서 이곳을 이제 물에 잘 안 잠기게끔 개발을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이곳이 강북과 강남을 연결해주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된 거죠. 이제 우리나라 주요 업무지구 하면 3대 업무지구로 불리는 게 있잖아요. YBD, 그리고 GBD 강남, 그리고 CBD 종로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의 업무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YBD는 이제 논외로 하고 GBD랑 CBD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은 성수는 여기 있으니까 아래로는 강변북로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위로는 동부간선도로 해가지고 경기도 외곽지역까지도 이제 어떤 진출입에 용이한 이점. 근데 중공업 지역이 있는 건 좋아, 오케이. 그러면 그냥 일반 건물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일반 건물도 지을 수 있는데 수익적인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 갭이 너무 크죠. 건설사의 수익으로 봤을 때 네,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아는 아파트처럼 구분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한 호실의 소유주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분양적인 수익률도 분양적인 수익률인데, 이제 정말 어떤 업종에 종사하시는, 정말 이제 자기가 실사용 목적으로 매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솔직히 한 호실의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뭐 10평에서 20평 되는 호실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서울 안에서 저렴한 가격에, 여기는 구분 호실로 엄청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막 한 건물 안에 막 몇백 호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가격적인 이점도 있고, 중공업지에 대한 얘기를 또 넘어가 보면 과거에 구두공장과 관련된 인접한 산업군들 있잖아요. 되게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피혁이라던가 네, 그쵸? 뭐 이런 거. 정말 원단 쪽을 담당하는 업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신발이나 그런 수제화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기계를 만드는 또 회사가, 기계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요? 철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산업군에서 파생되는 여러 업체들이 한 곳으로 몰리려는 성향 때문에 더더욱이 성수에 몰려 있었는데, 중공업 지역이 워낙에 넓어지고 커지다 보니까 오래된 공장을 이렇게 철거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의 이점을 가지고 높고 넓게 지식산업센터들이 만들어진 거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주 분들이 좀 크고 넓게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좀 개발을 해서 끝내겠다, 털어내겠다 그런 이런 느낌. 식이었으면 지상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 폐공장 이 느낌 그대로 계속 갈 거야. 난 임대수익을 계속 내겠어. 토지에 대한 이 가치를 난 앞으로도 전망 있을 거라 보고 있으니 계속 끌고 갈 거야 하는 분들이 대림척도처럼 빠져버리고.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지주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런 게 되게 솔직히 중개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해 알박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눈치가 빠르고 뭔가 투자에 정말 귀재셨던 분들은 그 성수가 엄청 이렇게 뜨기 이전부터 이곳이 중공업 지역이니까
미리미리 중간중간에 도로도 심지어 사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처음 듣는 얘기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곳을 개발을 하려면은 땅이 모양이 또 이뻐야 되잖아요, 형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원래 하는 땅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만 소유주가 달라. 이런 부분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그럼 이제 영화 업 되는 거죠. 아, 그쵸. 그런 식으로. 근데 딱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시청자라면 재미없어서 껐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실거래가에서 어떻게 되냐, 아, 실거래가. 시세가 어떻게 되냐, 지식산업센터가 앞으로도 뭐 전망이 있느냐, 좀 이걸 사실 좀 여쭤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살려는 입장이면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팔려는 입장이면 아니 과거에 거래된 이력이 예를 들어 포르스포유 이제 성수의 대장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그 평당 3,300만 원에 이제 거래된 이력이 있는데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한라 에코밸리나 M타워를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 평당 2,500에 던져야 된다는 상황이다. 매니저님 던지실 수 있으시죠? 아깝죠. 어떻게 던져? 네, 절대 못 던지지. 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과거에 그런 이력들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러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단정지어서 말씀을 할 수 없지만 현재는 그래도 시세가 2,000 후반대까지는 아직도 형성이 돼 있고 존재하다. 네, 실제 거래 이력도 2,800, 2,900에도 거래된 이력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성수동에서 분양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3,500 정도, 네. 평당 한 3,500 정도에 분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쪽에 생각공장, 대시양, 뭐 아니면 SK엠코 이쪽 방향으로 하면 한 평당 2,700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거래가 같은 것들이 그쪽에서 거래가 되고, 또 실제로 매물 나온 것도 한 그 정도 수준이기도 하고. 근데 되게 예쁘다 하는 그런 건물들은 왜 이상하게 가격이 너무 비싼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식산업센터가 실사용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투자 비율이 더 높았다면 최근에는 좀 실사용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좀 현금은 가지고 있는데 뭐 월세 올라가는 거는 속된 말로 좀 꼴 보기 싫고 네, 남 주기는 좀 아깝고, 그러느니 차라리 이자 내고 자기가 내가 매수를 하겠다. 매수를 하겠다, 이런 시선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요즘에는 좀 그렇게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쨌든 저희 공인중개사가 하고 있는 채널이니까 그냥 시원하게 좀 오픈을 하면 그냥 금매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위치나 어디나 이런 건 말씀을 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금매 나와 있는 게 있기도 하고 하니까 한번 또 연락 주시면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면서 네. 예, 지식산업센터의 전망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건 좀 리스크가 있다. 왜냐면 월세 수익률이 1%에서 2%도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건 좀 그렇다. 근데 실사용 목적으로 들어올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성수도 나쁘지 않다. 사실상 이 땅이라는 게 공급이 계속되는 재화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지산 같은 경우는 한 번 건물이 올라가 버리면 솔직히 속된 말로 그쵸. 거의 끝이지. 70년 뭐 이렇게 바라볼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공업 지역이 이렇게 넓은 성수의 지산이다. 저는 정말 뭐 투자 목적은 아까 매니저님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가 있지만은 실사용 목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이점이 있지 않을까. 월세 수익보다는 좀 지가 상승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지식산업센터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직도 성수동은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고 통계상으로만 찾아봐도 지금 당장 5년 이내에 GBD라든지 다른 타 업무 시설에서 공급되는 평균의 이제 양이 성수동은 그거의 4-5배 되는 양이 공급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여러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해보시죠. 네, 한번 열심히 해볼 테니까 제가 그 영상 댓글에다가 전화번호를 좀 적어 놓을 테니까 유튜브 보고 연락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